삶을 살다 보면 문득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버겁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내가 한때 꿈꿨던 것들이 이미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대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지 마라. 인생은 남의 기준으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만 완벽한 때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아름다움은 처음이 아니라 다시에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설 때, 한 번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믿게 됩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이미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시작하는 삶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는 한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느꼈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기초가 되었죠.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파도가 쳐야 배는 항해를 배웁니다. 삶의 고비는 나를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려는 과정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삶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모험이다. 당신이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전진을 위한 걸음이다. 인생은 멈춘 듯 보여도 늘 우리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줍니다. 중요한 건 끝났다고 믿지 않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그건 꿈일 수도 희망일 수도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더라도 괜찮아요. 불씨는 꺼진 게 아니라 잠시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불씨를 살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자신을 믿는 것,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다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는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문장을 쓰는 것, 아침에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윌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혹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지.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한 페이지가 끝나야 다음 장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결과를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시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폴 아르덴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모두 불확실함에서 시작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꽃은 피고 두려움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놓아주는 용기. 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 기다림의 지혜. 모든 꽃은 제때 피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꽃을 시들게 하고 기다림은 꽃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셋째, 감사의 시선. 삶이 남긴 상처조차 나를 빚어낸 조각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이라는 이름의 빛을 얻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표시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미소를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이 지나온 시간,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껴보세요.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은 그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시작을 해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 그건 어제의 후회를 끊고 오늘의 가능성을 믿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은 흔들리고 내일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가 더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입니다. 삶의 태도란 세상이 내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나만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긍정일 때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하루는 눈부시게 빛나고 어떤 하루는 어둠 속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든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가장 실질적인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 속에서 충만을 발견하고 불행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삶에서 진짜 용기는 화려한 도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의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그 모든 게 나를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삶이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면 세상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분노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슬픔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웠다. 사람들이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는 있어도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지식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따뜻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누군가의 미소가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삶은 성장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넓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깊어간다는 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미워하지 않으며 조용히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의 자세란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고 대부분의 상처 또한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어라. 좋은 관계는 완벽한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베풀면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음 자체로 의미 있는 것, 그게 진심의 관계입니다. 진심은 느리지만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한 번의 시선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이다. 관계의 본질은 나눔입니다. 주면서 줄어들지 않고 나누면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게 진심의 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최선을 다해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를 모르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는 아닙니다. 그건 단지 배움의 과정일 뿐이죠. 때로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붙잡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남의 길을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모든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고 너무 멀면 잊혀집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 조연이자 누군가에게는 주인공입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제임스 딘은 말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 괜찮아. 오늘도 함께 있어서 좋아. 그 짧은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됩니다. 관계의 마지막 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움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면 외부의 세상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 세상도 당신과 화해합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진심으로 결정됩니다. 그 진심이 따뜻할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진심은 기술보다 강하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한 말을 누군가는 평생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관계의 힘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이제는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상처는 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보일 때도 그때의 당신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늘 완벽해야 한다고 믿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장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용서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했던 기억, 못다 이룬 꿈, 놓쳐버린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은 내가 나를 용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용서란 잊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억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가벼움의 연습입니다. 삶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두움과 화해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으로 가는 길이다.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른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삶은 끝없이 잃음과 회복의 반복입니다. 어떤 날은 전부를 잃은 듯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을 얻는 중이기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속에, 아침의 햇살 속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향만 남게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는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며 동시에 충분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나가 삶의 중심입니다. 회복이란 사라진 것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남은 것들로 다시 피워내는 일입니다. 잃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은 다시 빛을 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슬퍼할 수도 있고 그 빗소리를 음악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성취보다 깊고 시간보다 조용합니다. 그건 내면이 깊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점을 미리 이을 수 없다. 단지 과거를 돌아볼 때 모든 점들이 이어져 있음을 발견할 뿐이다.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언젠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한 점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젠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삶의 마지막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우리는 종종 언젠가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에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커피 향을 맡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듣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입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피어납니다. 소소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우리를 꺾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일입니다.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믿는 것보다 더 강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감하며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잊고 있을 뿐이에요. 살다 보면 모든 게 흩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자랍니다. 삶은 늘 그렇게 다시 이어집니다. 조셉 캠벨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동굴 안에 우리가 찾는 보물이 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삶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입니다. 한 번 시들었다고 해서 다시는 피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서 다시 피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움직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을 견뎌낸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인생입니다.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인생은 끝없이 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시 피움. 그건 단순히 다시 피어남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하길,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삶은 아직, 그리고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피움. 다시 피어나는 인생, 그리고 다시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